그 슬픔은 정민이가 3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혜라는 아들이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장난감을 줄 쓰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으며 때로는 엄마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모든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발달 지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추운 겨울날 그녀는 정민을 병원에 데려갔고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정민이가 의사소통,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녀가 아이에게 바라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혜라는 그 사실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에 앉아 차인표의 손을 꽉 잡고 곧 터질 듯한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왜 자기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맑은 눈과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닌 소년 정민이 왜 이런 잔인한 운명을 겪어야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 후 몇 년은 길고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자폐증에 대해 배우고 정민이를 치료센터에 데려가고 가장 작은 몸짓으로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민이의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이 깊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비난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슬픔은 아이의 병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뿐만 아니라 엄마가 되는 여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차인표가 항상 그녀 곁에 있지만 정민은 여전히 어머니이자 정민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낀다. 정민이가 1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자 그녀는 어느새 울음을 터뜨렸다. 수백 번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을 때나 행사에서 밝은 표정을 지을 때조차도 슬픔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매일매일, 매달, 매년 따라다니는 조용한 어둠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혜라의 경력은 연예계에서의 초기부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기까지 흥망성쇠가 가득한 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세의 나이로 1989년 소규모 TV 시리즈에서 조연을 맡으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섬세한 얼굴, 날카로운 눈, 타고난 재능으로 금세 감독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1년, 그녀는 198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영화 러브 인 더 레인에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신혜라는 새로운 높이로 도약했으며 그녀는 유망한 젊은 여배우 세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90년대는 신혜라의 전성기였다. 그녀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1991, 아들과 딸들, 1992 등의 인기 TV 드라마에 계속 출연하며 상냥한 소녀 역할부터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캐릭터까지 다양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수상의 수 199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사랑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한국 영화의 진주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맡은 역할마다 보여주는 세련미를 반영합니다. 그녀는 경력의 정점에 있을 때 쉬지 않고 일했고 종종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촬영을 했지만 연기가 그녀의 가장 큰 열정이었기 때문에 결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혜라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는 1995년 차인표와 결혼하고 1998년 정민을 낳은 후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 위해 경력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스크린에 복귀했지만 젊은 세대 배우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다. 영화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영희는 예전만큼 호평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가 전성기의 광채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녀는 급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수년간의 공백으로 인해 동료들보다 뒤처졌는지 궁금했습니다. 2010년 시내라는 영화 제작에 손을 대며 마음의 메아리라는 TV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자신의 모든 마음과 개인적인 저축을 영화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참담하게 실패했으며 그녀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판매 보고서를 받은 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종이에 적힌 밝은 빨간색 숫자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재정적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신앙을 잃었다고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경험과 열정이 있다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15년 영화 프로듀서스로 연기에 복귀하여 다시 한번 감정적 조연 역할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얼리티 TV쇼에 참여하고 자선 활동을 하며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지치거나 좌절해서 그녀를 울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녀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차인표에게 자신이 가장 밝은 스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시내라는 인생에서 늘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도달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포부 중 하나는 정민과 두 딸 예은, 예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민은 언젠가는 스스로 옷을 입거나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꿉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폐증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수년간 치료사와 협력하고 자폐증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지만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배우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관객들이 그녀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녀의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인간적 가치로 그녀를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콘텐츠를 담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녀는 이를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보고 미래 세대가 그녀가 한 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네라의 또 다른 목표는 자폐증 아동을 둔 가족을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민과 힘겨운 싸움을 하던 시절 모든 사람이 비싼 치료를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을 통해 얻은 돈을 기부하고 모금 행사를 열며 언젠가는 정민재단이 현실이 되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엄마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기로 전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시내라는 1994년 영화 촬영 중 만난 멋진 파트너 차인표를 만나 행운을 얻었다. 남성적인 외모와 따뜻한 성격을 지닌 차인표는 금세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1995년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축복 속에 간소한 예식을 치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는 이혼이 드문 일이 아닌 한국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오래가는 결혼 생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민, 예은 2005년생, 예진 2008년생이라는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함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네라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의 연애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배신이나 이별이 아니라
정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차인표와 의견이 맞지 않는 순간이다. 정민이 자폐증 진단을 받자 차인표는 불확실한 치료법을 찾는 대신 아이가 적응하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믿으며 현실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혜라는 정민을 새로운 치료센터에 데려가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남편과 끊임없이 논쟁하며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긴장된 논쟁을 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인표는 항상 그녀를 절망의 순간에 끌어내고 그녀를 품에 안고 자신들이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슬퍼한 것은 불화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 함께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56세의 신혜라는 여전히 차인표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로 여기지만 정민의 압박 때문에 평범한 커플이 누려야 할 행복한 순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신혜라와 차인표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성공적인 연기 활동으로 인해 자산면에서 한때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두 사람은 전성기에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강남의 널찍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 집은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신혜라가 좋아했던 작은 정원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몇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화 출연료와 광고 계약으로 상당한 돈을 저축해 놓았는데 이는 온 가족이 편안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0년 마음의 메아리 프로젝트가 실패한 후 그들의 운명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혜라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저축의 많은 부분을 인출해야 했고 두 사람은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여의도의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